지난 시간에 자바로 각 메소드를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배열 기반 리스트 자료 구조에 필요한 연산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다 만들었어요. 요번에는 이제 두 번째 버전에서는 첫 번째 만든 버전을 바탕으로 이제 코드 중복이나 코드가 조금 비효율적인 것들을 개선해 가지고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는 동적 배열 기법을 적용해 가지고 동적 배열로 쓰도록 바꿀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뭐지? 범용 자료 구조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게 지난번에 만들었던 거 복사해 놓은 건데 저는 여러분들도 올라가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첫 번째 버전이 있으니까 첫 번째 버전을 각 여러분들이 원하는 언어로 복사해 가지고 따라 하셔도 되고 잘 지켜보고 집에 가서 올라온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생성자는 건드릴 게 뭐 없고요. 그 다음에 is empty, is full, size, clear까지는 요 자체로 깔끔해요. 그래서 건드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get set 요 나오는데 요게 이제 색인 기반 연산들이에요. 그리고 이 색인 기반 연산들에는 늘 그 주어진 색인이 범위 내에 맞는지 검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할 수 있냐면 원한다면 이렇게 메소드 하나 만들어서 요 중복되는 요 부분을 요로 옮기고 요 앞에 이렇게 check range index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면 똑같겠죠? 별 차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모듈화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듈화하고 여기서 보면은 얘는 주 임무는 체크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예외를 발생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getset에서만 썼지만 만약에 이제 remove나 insert도 색인 기반으로 만들 수 있겠죠. 거기서도 요 get, 요 check range는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검사하는 그거를 하나만 만들고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뭐, 그 다음에는 요 getset은 건드릴 건 없겠죠. 그래서 다른 언어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만드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푸시백이나 팝백은 뭐 별거 할 거 없고요. 이런 것까지를 뭔가 또 풀을 검사한 거 따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아까는 그 레인지 범위니까 조금 그거는 한 가지 예제로 한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부분이 조금 우리가 모듈화 할 수 있냐면은 요 푸시 프론트니까 뒤로 당긴 거죠. 뒤로 당기는 거를 우리가 모듈화 해가지고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모듈화. 그리고 아까 여기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모듈화한 요 체크 레인지는 밖에서 호출해서 쓰는 메소드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만 쓰는 거니까 얘는 이제 접근 제어를 프라이빗으로 바꾸시면 되겠고요. C++도 그렇게 프라이빗만 만드시면 되겠고 이제 자바는 개별적으로 메소드를 이제 그 접근 제어를 주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다가 이런 메소드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요 블럭 단위로 이렇게 접근 제어를 하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애들을 어디 맨 뒤에다든지 맨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바로 거기다가 넣으려면 또 프라이빗 땡땡 해놓고 또 퍼블릭 땡땡 또 바꿔줘야 돼서 그런 건 좀 번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에서는 이렇게 모듈화 할 때 바로 옆에다가 그 함수를 빼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프라이빗을 붙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얘를
이름을 뭐로 줬냐면 이렇게 만들면 동작은 되겠죠. Shift Right를 하면 앞에서부터 다 하나씩 뒤로 민 거잖아요. 동작이 되는데 이 Shift Right를 이 Push Front에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어디다 중간에 뭔가 넣어야 될 때 그 위치부터 뒤에 있는 애들을 뒤로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도 활용하려 그러면은 이 Shift Right가 항상 맨 모든 거를 뒤로 당기는 게 아니라 시작 세기는 주는 거예요. 시작 세기는 주면 그 시작 세기부터 이제 그 뒤에 있는 것들을 옮기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 Shift Right를 필요한 곳에서 재활용할 수가 있겠죠. 요 뭐 세 번째 넣어야 된다. 그럼 세 번째 이후부터 다 하나씩 뒤로 미루고 이제 거기다 넣으시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함수로 만들고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이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이제 자바가 아니라 C++나 파이썬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가 이퀄 0 같은 걸 넣어가지고도 이제 기본 인자로 안 주면은 0부터 전체를 뒤로 미루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자바는 이제 기본 인자가 없으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쓰면 되고요. 비슷하게 요것도 마찬가지로 스타트 인덱스를 넣으면은 0 뒤에 있는 애들을 다 미루는 거죠. 앞으로 땡겨오는 것이고요. 이때도 요 플러스 아이템을 Shift Right는 하나를 더 추가할 때만 쓴다 라는 전제면 플러스 num 아이템수도 Shift Right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도 Shift Left를 할 때 이제 보내가지고 거기서 처리하게끔 할 수가 있죠. 항상 우리가 Shift Left 한다는 건 이렇게 해서 덮어 씌우는 거니까 개수를 하나 제거하는 형태가 되겠고 Shift Right 한다는 거는 거기를 비워둬가지고 뭘 추가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Shift Right를 하면서 뭔가 추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한다 그러면 그 저 플러스와 마이너스 하는 거를 거기다 안 넣어놓고 이제 원래 있는 데다 넣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 내가 모듈러 하려는 건 이 부분인데 봤더니 요 코드도 여기에 들어가도 괜찮아. 그러면 올리면은 더 모듈화가 잘 되는 거죠. 여기가 더 간결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Shift Right, Shift Left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푸시 프런트, 팝 프런트가 됐고요. 여기까지 해보고 한번 실행해 볼까? 왜?
녹색이고 잘 돼요. 여기까지는 뭐 똑같은 걸 거의 했으니까 뭐 크게 실수한 게 없으니까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픽 프론트와 픽 백은 뭐 건드릴 게 없고 find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요거는 선형 검색하는 코드가 되겠죠? 아, 에러가 났네. 네. 선형 검색하는 코드가 됐고요. 그럼 이제 find를 어떻게 만들면 돼요? 뭘 불러요? search를 부르면 되죠. search를 불러가지고 그 search 위치에서 준 여기에 아이템이 있는지 또 한 번 봐야 되는. 아니면 이제 이런 식이, 네, 또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되죠.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있는 거죠. 서치는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서치와 파인드를 이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 서치를 우리가 또 어디서 쓸 수 있냐면 여기서 쓸 수가 있죠. 요거를 어떻게 바꾸면 될까? remove first는. 우선은 찾아야 되겠죠. 찾으면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 아니겠죠. 마이너스 1이 아닐 거예요.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뭐 해야 돼요? 걔를 지워야 되죠. 그러면 shift left index.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remove first는 찾아서 그 위치를 지우는 거잖아요. 위려면 뒤에 있는 걸 이쪽 왼쪽으로 당기면 되는 거죠. 뒤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을 개별적으로 만들어 보고 이 만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잘 돌아간다고 해서 이제 코딩을 끝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고 모듈화 하거나 이제 코드 중복된 부분들을 제거해 가지고 더 효과적인 코드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remove first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에러가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마이너스 1을 쓴 이유는 뭐죠? 없을 때 마이너스 1을 쓴 이유는 있을 때 범위가 0부터 num items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그 범위가 아닌 값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자바에서는 이제 인트로 색인들을 처리하니까 이 색인들은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순물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C++에서는 인트를 쓰지 않고 뭘 쓰냐면은 size t를 써요. 그럼 size t를 쓰면은 size t는 unsigned잖아요. 마이너스 1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뭘 활용해야 돼? 뭔가 다른 값을 활용해야 되는데 마땅한 값이 별로 없어요. 보통 어떤 값을 쓸 수 있냐면 num items를 쓸 수 있습니다. num items. 왜냐면 0에서 num item 마이너스 1까지죠. 그래서 num items를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동네에서는 너무 많이, 저 동네는 마이너스 쓰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환값을 줄 수 있을 때도 있고 주지 못할 때도 있는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는 저렇게 마이너스 1할지 뭐 n을 할지 뭐 이런 걸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또 하냐면 옵셔널 인트 이런 식으로 옵셔널 인트 아니면 이제 옵셔널 자바에서는 인테저. 그러니까 옵셔널이라는 거는 값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못 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저기 뭐냐 C++ 똑같은 게 있고요. 좀 쓰는 법은 좀 차이가 있는데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에서는 여기처럼 얘를 써도 되는데 옵셔널 인트를 쓰는 거는 얘는 이제 이런 범용 타입들은 자바에서 범용 타입들은 원시 타입을 타입 인자로 못 써서 이 원시 타입들을 다시 또 객체 타입으로 바꿔야 되는 비용이 소요돼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 때문에 자바에서는 그 범용 타입도 있고 원시 타입 전용 또 클래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옵셔널 인트는 이제 내부적으로 인트를 유지하는 원시 타입을 유지하는 그런 값이 되겠고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is present라고 하는 메소드를 물어볼 수 있어요. is present는 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값이 없을 때 뭘 반환해요? 옵셔널 인트 empty를 반환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준 값이 없다라는 거고 준 값이 있는지 없는지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만들게 되겠고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만드냐? 이런 식으로 이 옵셔널 인트는 함수형 프로그래밍하고 연결해서 쓸 수가 있어요. 함수형 프로그래밍.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치 아이템에서 만약 있으면 요거를 실행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람다 표현식이에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서 인덱스를 받아가지고 shift left index라는 함수를 호출해주는 아주 간단한 람다 표현식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항상 실행되는 게 아니라 언제만 서치가 그 값을 줬을 때만 실행이 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우리가 고급스럽게 하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도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했던 거하고 뭐 이런 것까지 이런 게 어려우시면 그냥 위에 있는 마이너스 1 형태로까지만 또 이해를 하시고요. 조금 더 고급적인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이제 테크닉 어떤 함수에서 값을 줄 수 있고 값을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때는 없을 때 어떤 값을 반환할지 고민이 된다.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옵셔널이라는
그걸 이용하게 되면은 깔끔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그 함수형 프로그램까지 같이 결합해서 쓸 수가 있으면 더 코드를 간결하고 세련되게 뭔가 코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remove all은 방금 한 것처럼 계속 요 파트를 shift left를 호출하는 걸로 해서 한 번 더 최적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remove all은 이렇게 짜는 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별로 효율적이지 않잖아. 매번 뒤로 계속 당겨야 되니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쭉 처음부터 갈 거예요. 쭉 살펴보면서 뭐만 남겨놓으면 되냐면은 아이템이 아닌 애들만 남겨놓으면 되는 거죠. 아이템이 아닌 애들만. 그래서 여기서 검사하는 거는 아이템이 아닌 애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템이 아닌 애는 어디다 저장하면 돼? 맨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저장해 주면 돼요. 차례차례. 물론 덮어 씌울 수도 있어요. 같은 거를. 상관없죠. 상관없이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지금까지 몇 개를 썼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다 이제 쓸지를. 그거는 I 변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한 번씩 가는 애예요. 개를 쓸 수는 없고 하나를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j 이퀄 0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j라는 애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러면 걔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items 이런 식으로 items j에다가 그 아닌 애들을 하나씩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부터 계속 넣겠죠. 있는 애는 건너뛸 거고 계속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템이 아닌 애들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쭉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끝나.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뭘 알아야 돼? 뭘 바꿔줘야 돼? num items 값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num items 값은 여기서 뭐가 그 값을 갖고 있어요? 지금 차례차례 J가 하나씩 증가하면서 아이템이 아닌 애들을 저장하고 있죠. 그럼 이 J 값이 뭐야? 아이템이 아닌 애들의 개수가 되죠. 걔가 뭐가 돼? num items가 돼야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되네. 이런 씨. 죄송. 빼자.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얘의 비고는 어떻게 될까? ON이지 뭐. 이 여기서의 우리가 비고 볼 때 뭘 유심히 보면 돼요? 반복문을 보면 되죠. 이 반복문은 무조건 n번 반복을 하고 있어요. 안에서 if문도 n번 일어나고 있고요. 대입은 n번 일어날지 몇 번 일어날지 모르겠죠. n보다 작겠죠. 그럼 합해봤자 이제 n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ON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얘는 ON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최악의 경우 계속 땡겨와야 되니까 처음에 n-1개 땡겨오고 그 다음에 n-2개 땡겨오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n제곱 비용이 들 수 있어요. 만약에 모든 애들이 다 똑같은 애야. 3으로만 채워져 있는데 3을 지우라 그랬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이거 계속 일어나지만 얘를 만족하는 하나도 없겠지. 그럼 j 값이 뭐가 돼? 0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num items는 0. 이렇게 되는. 그러면 거기 안에 막 이 뒤에 뭐가 저장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나중에 추가할 때 덮어씌고 이러면 되니까 굳이 여기 있는 애들을 뭐 어떤 값으로 지워가지고 없는 것처럼 뭐 널로 바꿔준다든지 뭐 파이썬에서 none으로 바꿔준다든지 그런 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면 remove all도 이제 깔끔해지는 거예요. 이 remove all이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in place로 뭔가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형태. 그러니까 추가 공간 안 쓰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이 연산은 잘 돌아갑니다. remove all. 이해되죠? 그 다음은 더 쉬워. 자, 이제 쭉 깔끔하게 만들어진 버전을 얻어놨어요. 쭉 맞아놨어요. 오늘 또 각 끝나고 이제 각 언어마다 제가 만들어 놓은 버전도 올려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코드들 보시고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걸 안 보고 직접 혼자 한번 이 과정을 되새겨보면서 만들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검토해 보시면 되겠고요. 요 세 번째에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그 용량을 고정시켜 놨어요. 그러면 이제 용량을 고정하지 않고 동적 배열을 쓰는 기법으로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별거 할 건 없는데 이제 올라가서 자 이제 여기서 건드려야 돼요. 여기 건드려야 되는데 이제 capacity라는 걸로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용량을 이제 뭘로 할지.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여기서 만들면 안 되고 이제 요 생성자에서 이제 만든 형태로 가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capacity를 받는 애가 있고 capacity를 안 받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 10으로 해도 되고 뭐 작게 해도 되는데 얘는 만약에 집에 가서 여러분들 해보실 거면은 3, 뭐 5 이렇게 작은 걸로 만들어 놓고 5개를 추가했을 때 용량이 2배로 잘 느나 아니면 내가 1.5배로 체크해 놨으면 1.5배로 잘 느나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막 20 이런 거 해놨다 그러면 20개를 채우는데도 번거로우니까 이제 요 값은 이제 뭘로 하실지는 이제 좀 고민해 보면 되겠고 여기는 지금 5로 해놨어요. 5로 우선 5개만 집어넣으면은 늘어나게끔 해놨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요 경우에는 캐패시티가 물론 이제 C++에서는 기본 인자가 있으니까 int capacity equal 5 해가지고 생성자 하나만 만드시면 되겠고
파이썬도 마찬가지겠죠. 기본 인자가 있으니까 기본 인자를 이용하시면 되겠고, 기본 인자가 없는 이 자바에서는 이렇게 다중정의해서 내가 빈 기본 생성자 부를 때 기본적으로 쓸 용량을 정하면 되겠고, 여러분들도 라이브러리에서 이런 자료 구조를 쓸 때 그 API를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 API에서 내가 쓰는 자료 구조는 기본 용량이 내가 기본 생성자 이용해서 생성했을 때 얼마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바의 어레이 리스트는 10이야. 근데 내가 10 갖고 생성을 해. 그럼 의미가 없죠. 기본 생성자에도 10인데. 그러니까 내가 쓰는 언어에서 내가 즐겨 쓰는 자료 구조들이 배열 기반이다. 그러면 기본 용량을 얼마로 해놓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쓸 때에는 내가 한 50개를 저장해야 된다. 그러면 기본 용량을 10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50으로 출발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 50이 채워지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굳이 처음부터 50 잡을 필요는 없고 조금 잡아놔가지고 이게 확장이 그래도 좀 적게 되게끔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다음에 넘어가면 int capacity 오니까 여기서는 요 capacity만큼 용량을 확보해 주면 되잖아요. 확보해 주면 되는데 이 int capacity가 정수 타입이니까 자바는 언사인드가 없죠. 이게 다 사인드예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봤을 때 0이 주어질 수도 있고 음수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0 용량으로 시작하는 건 내 거에 안 맞다. 그럼 0도 배제하고 음수도 배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예외를 처리할 수도 있어요. 뭐 예외 처리해가지고 혹시 잘못 쓰는 것 때 경고 주는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예외를 처리하지 않고 만약에 나는 0이나 음수가 들어오면은 원래 기본적으로 요 값들이 있겠죠. 그래서 같은 걸 놓고, 아니면 이제 뭔가 상수로 해가지고 여기다 그 상수를 늘 똑같은 걸 쓰게끔 만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게 막 헷갈리네요. 그래서 어쨌든 요 캐패시티를 이제 설정을 해 놓고요. 이제 그만큼 확보를 해 주시면 돼요. 지금 막 그 매개 변수 이름과 그 멤버 변수 이름이 같다가 좀 혼동스러운데 내용은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생성자가 요 두 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거예요. 기본 생성자를 부르면은 용량이 5를 만들어 주게끔 이제 용량을 받는 생성자를 부르고, 내가 특정한 용량으로 자료 구조를 만들고 싶으면은 용량을 받을 수 있게. 근데 인트가 오니까 음수나 0이 올 수도 있으니까 걔는 배제를 하고 이제 쭉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가면은 여기서는 이제 인트 리스트를 초기화 목록을 받는 거죠. 예전에는 이 맥스가 있어서 그거보다 크게는 못 받아. 근데 지금은 이제 상관이 없죠. 나열된 만큼 이제 확보해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더 쉬운 방법은 이 경우에는
클론이라는 걸 불러도 돼요. 클론은 뭐냐면 배열을 복제해 주는 거예요. 배열을 복제해 주니까 요 이닛 리스트와 똑같은 형태로 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문제점은 뭘까요? 문제점이 있나 아니면 없나? 있어요,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초기값 목록을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나열 안 했어요. 그럼 초기값 목록이 해당되는 얘가 불러질까요? 안 불러져요. 왜냐하면 이 지금 생성자가 3개가 다중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얘도 빵개 받을 수 있고 1개 받을 수 있고 2개 받을 수 있고 여러 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가변인자가. 그러면 빵개 받으면 얘도 되고 쟤도 되잖아요. 기본 생성자. 그럼 뭘 우선해요? 기본 생성자. 그러니까 일반 함수를 더 우선해요. 가변인자랑 가변인자가 아닌 함수가 다중정이 되고 있어요. 그럼 얘도 되고 얘도 돼. 그럼 뭘 우선해요? 일반 함수를 우선해요. 자바에서는. 일반 함수를 우선하기 때문에 빵개가 올 수가 없어요. 빵개 오는 걸 여기서 처리 못해. 그리고 또 뭐가 안 되냐면은 나는 목록에다가 하나만 나열해가지고 쓰고 싶어. 그런데 얘는 돼요? 내가 2를 나열해가지고 용량이 1인 내가 만들고 하나만 저장하고 싶어. 못해요, 여기서. 왜? 정수 하나만 나열해가지고 생성자를 호출하면은 얘가 호출이 안 되고 뭐가 돼?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버전에서는 얘가 불러지려면 최소 정수를 몇 개? 2개 이상인 경우에만 얘가 불러져요. 근데 C++ 가면은 요게 조금 또 달라요. 그래서 그 각각 언어마다 이제 요런 것들 다중정의 했을 때 얘가 뭐 어느 게 불러질지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는 잘 된 거고 얘는 이제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는 뭐만 하면 되냐면은 푸시백하고 푸시프런트 2개가 삽입하는 연산이죠. 요때 isFull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요 2개를 만들어주면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뭘 만들어줘야 돼요? increase capacity라는 메소드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자바에서는 동적 배열로의 전환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자 파트를 이제 동적 배열을 수용하게끔 만들어주고 용량이 부족할 때 그 용량을 늘려주는 그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 이제 삽입하는 연산들에서 이제 요때 그 캐패시티를 늘려주는 그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바에서는 돼요. 그래서 자바에서 이제 우리가 배열을 복제할 때 알아둬야 되는 메소드가
클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arrays copy of가 있고, 그 다음에 system array copy가 있어요.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얘는 언제 쓴다? 똑같은 용량으로 배열을 복제할 때. 용량이 10위짜리 배열과 똑같은 배열을 또 하나 만들고 싶어. 내용이 똑같은 배열 하나 더 만들고 싶어. 그럼 얘를 쓰시면 돼요. 얘는 어디서 했어요? 저기 초기화 할 때 초기화 목록 거기서 썼었죠. 클론을. 그 다음에 arrays copy of는 언제 쓰이냐? 배열의 용량을 바꾸고 싶을 때. 배열의 용량을 늘리고 싶다. 줄이고 싶다. 그때 arrays copy of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용량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어요. 늘리면은 늘린 만큼 용량을 새로 확보해주고 기존 애들 복사해주고요. 줄어들면은 또 요만큼 만들어서 그만큼만 내용을 복사해줘요. 얘는 언제 쓰냐 그럼? 얘는 배열과 배열이 존재하는데 여기 있는 일부 내용을 여기로 옮길 때 어떤 일부 구간만 옮길 때 얘를 써요. 구간만 약간 옮길 때.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 세 가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C++에서는 요것만 만들면 안 되고 이제 동적 배열 기법으로 가면은 뭘 만들어줘야 돼? 빅5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완벽한 자료 구조 구현이 되겠습니다.